그 필라테스 요가 학원이요 평생 교육 시설로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아요. 추징당하시면 엄청 커요. 거의 당하시면 폐업. 이런 상황임을 다 알면서도 평생 교육 시설을 하려고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이번에는 필라테스 요가 학원 이런 네네. 쪽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라테스 요가 학원이요 평생 교육 시설로 그 등록하는 컨설팅을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아요. 네, 근데 그게 많아졌어요.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인 건지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분은 필라테스는 요가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에게 그렇죠. 네.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평생 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제. 규정이 딱 돼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네,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나는 그렇게 학원을 운영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구조에 내가 맞아 떨어져 그렇죠. 하면 되는 네. 거고 그게 아니면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보통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이 평생 교육 시설을 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세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상 면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면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 학원은 50만 원이래요. 네. 근데 나는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받으면 네.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정상이긴 하죠. 그렇죠. 이게 정상인데 부가세를 받는 게 정상이죠. 옆에서 다 부가세 안 받으니까 네.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필라테스 요가 학원뿐 아니라 뭐 피부 마사지샵 이런 데들도 다 똑같은 처지세요. 네. 클라이언트들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원가처럼 생각하는 꽁돈 거죠. 나가는 것 같은 새우깡 느낌을. 살 때 100원 더 내라고 하면 기분 나쁜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원칙은 공급자 입장에서 내가 일반가세 사업자면은 당연히 부가세를 청구해야 되는 건데 네. 이 그냥 문화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난 면세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되려고 하면 학교 교육 과정이거나 네. 직업 훈련이어야 돼요. 예, 근데 필라테스 요가가 학교 교육 과정은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직업 교육이 되려고 하면 네. 수강생들이 이걸 배우고 나서 내가 요가학원을 차리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회원분들 대상으로 뭐 체형 교정이나 뭐 그렇죠. 건강 관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코칭을 하기 위한 그렇죠. 수업을 받는 거죠. 지도사나 뭐 강사나 자격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야 일단은 면세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가사항 중에 하나로 평생 교육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장과 사무실이 구분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래는 뭐 5인 이상의 사무직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필라테스 요가는 사무직원은 상관없는데 지도사가 상시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라테스 요가 학원을 하는데 네. 사무실과 교육장을 분리해서 쓰고 있고 올해부터 아마 그 건축법이 바뀌어서 필라테스 요가가 평생 교육시설이 되려고 하면은 학원 입점 시설이 돼야 돼요. 학원 입점 시설이 옛날처럼 집에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이런데 업무용 그렇죠. 건물. 업무용 건물. 이중 네. 근생 이상에서만 네. 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입지적인 요소, 그다음에 공간적인 요소, 네. 그다음에 수강생들의 퀄리티, 네. 그다음에 제일 안전한 거는 자격증 교부까지 줄 수 있어야 돼요. 민간 자격사. 네네. 이런 것들을 갖춰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은 평생 교육시설 등록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 그렇죠. 분들이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자세 교정을 하고 뭐 건강 증진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자체가 아니고 평생 교육시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평생 교육시설에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면세가 되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식행위니까 네. 요건 맞춰서 허가 신청하고 등록하시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후 검사 나오면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가 나을 수는 있는데 났다고 끝이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또 네. 뭐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요. 확인이 나올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가치세과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네. 네. 시설 자체를 검사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거네. 내가 거기 해당되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럼요. 네네. 근데 아닌데 네. 면세를 받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10%를 안 내기 위해서 그렇죠. 마치 거기에 들어가는 거인 양 흉내를 내다 가는 그렇죠.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오히려 더 추징될 수 있죠. 실제로 이거 사업자 등록증을 좀 보시면서 네네. 네, 말씀을 한번 이어가시죠. 그래서 왼쪽이라고 표현이 되나요? 네,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업체가 서비스 종목이 요가 필라테스로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상이 일반 과세 사업자로 나오시는 게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요가 필라테스 학원 사업자 등록증의 모양입니다. 네. 근데 평생 교육시설로
나는 컨설팅을 받았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업체가 교육 서비스업으로 바뀌어 있고요. 네. 종목이 평생 교육으로 되어 있죠. 네. 네,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증 밑에 보시면 일반 과세 사업자는 그대로예요. 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 등록을 낼 때는 일반 과세로 내시고 네. 중간에 업태 종목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 내역을 한번 보시면 네,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보면 우리 정상적으로 요가 학원을 운영하시고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업태 종목이 서비스 요가 학원으로 돼 있고요. 좀 왼쪽에 보이시는 그렇죠. 거죠? 왼쪽에 보이시는 걸로. 그래서 지금 블라인드 처리했지만 과세분이라는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네.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매출로 신고가 되시는 거죠. 여기 뭔가 그리고- 매출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면세분이 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요가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신고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컨설팅 받으신 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시면 네. 자, 첫 해에는 과세분, 면세분이 같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사업자 등록증 내놓고 평생 교육시설로 빨리 바꾸신 거예요.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분기부터는 과세분이 빵이고 그렇네요. 면세분만 이제 매출이 신고되시는 거죠. 그렇네요. 나는 평생 교육시설이라고 매출 신고를 하신 거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업장에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을 드렸을 때 단 한 명도 지도 목적의 교육은 없었고 다 일반인 대상의 교육시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원래는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장은 뭐 교육청이 됐건 부가가치세가 됐건 간에 사업장 조사를 받게 되시면 거의 90% 추징이 되시죠. 그 나오는 빈도가 혹시 얼마 안 돼서 애가 안 걸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생각해 보시면 요가 필라테스 학원이 한 자리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5년 안에 한 번은 나온다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을 하시는데 보통 행정사나 컨설턴트들은 하세요라고 권해요. 평생교육원을. 네네. 이거 면세 됩니다. 그쵸? 하세요. 네, 하세요라고 해서 왜냐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아이디어를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이디어를 채택하면 수익 구조가 생기니까 권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세무사들은 잘 권하지 않아요. 이유는 네. 뭐예요? 우리 다음 시트를 한번 보시면 네. 세무사들은 반드시 저게 문제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허가받고 신고하고 사후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운영들을. 네. 그러면 일반 가세여서 이거 분명히 추징되실 거예요. 이걸 세무사들은 여러 번 겪어서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될 사후 관리 문제를 아시니까 애초에 그런 목적의 지도자 양성 과정이 아니시면 평생 교육 시설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내가 사업을 한 자리에서 오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음. 부가세에 미련 갖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FM대로 해야죠. 그럼요.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내 게 아닌 건데 그렇죠. 욕심낸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굳이 내 거 아닌 거 욕심내다가 탈라니까 그 얘기 한 번 더 해주신 것 같다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런 상황임을 다 알면서도 네, 평생 교육 시설을 하려고 하는 제가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네, 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면세 말고 또 네,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학원으로 네, 기준을 삼으시면 교습비에 대한 상한 기준이 있어요. 교습비요. 네, 네. 그러니까 학원비를 내 맘대로 맥스로 막 남들 다 100만 원짜리 받는 커리큘럼을 나는 1000만 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교육 시설로 바꾸시면 이 교습비의 상한이 없어요. 약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개념이네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래서 왜 요가나 필라테스 보면은 네. 연회비로 받고 DC 해주는 많아요. 1년치 하면 얼마? 우리 입시학원 다녀보시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매월 그냥 얼마씩. 직업훈련학교도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유독 헬스, 필라테스, 요가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헬스는 거의 100%죠. 네, 그래서 헬스는 거의 100%죠. 사실은 이분들이 면세를 취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는 네. 이 문제가 사실은 더 커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평생교육원으로 등록이 되면 네. 내가 크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쉽게 비유하면 자격증 따는 값이니까 네. 내가 만든 자격증이니까 값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생교육시설로 만드시면 이제 교습비에 대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라테스 학원에 좀 고퀄리티화를 그 컨셉으로 잡는 분들은 평생교육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게 고퀄리티의 값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상한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네. 근데 이게 상한이라는 게 걸리니까 네. 이걸 뛰어넘는 방법은 평생교육시설이다. 그렇죠. 근데 나한테 이게 맞는 옷이면 그걸 입어도 되는데 그럼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안 맞는 소리를 억지로 꾸역꾸역 입었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그럼요.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탐이 나긴 하겠네요. 현장에서 이거 네. 질문 정말 많이 오는데 네. 저희가 돼요 안 돼요 얘기가 너무 애매해요. 생업을 다 아니까. 네. 네.
저걸 하시려는 이유를 너무 명확히 아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경부고속도로 출근하거든요. 전용 차로로 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너무 가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카니발 타고 가시는 분들 보면 6명 안 탔는데도 가시는 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일 것 맞아요. 같아요.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무 탐나는. 그래서 절세라는 키워드를 많이들 선택을 하실 때 이게 지속 가능해야 절세인 거지. 그렇죠. 이게 잘못돼서 매를 맞아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나중에 적발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추징돼요. 부가세가 5년 동안 나는 부가세를 받지 않았는데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로스가 20%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득세는 내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몇 프로니까 그렇죠. 사실은 안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익이 안 남았으면 세금을 추징받아봐야 고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덩어리 자체가 처음부터 자극되니까. 부가가치세는 매출 매입 그냥 거래 대금의 10%니까. 그렇죠. 매출의 10%. 예, 그러니까 비용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필라테스가 매입이 뭐가 있을까요? 폼롤러. 추징 당하시면 엄청 커요. 예, 진짜 그렇겠네요. 10%못 받았는데 10%를 내야 되니까 일단 로스가 20%죠. 그쵸. 가산세 발생하면 거기도 5년치 내야 되고 하면 어. 거의 당하시면 폐업, 심불 이렇게 절차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폐업한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세금은. 추징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납부하거나 아니면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엄청 무서운 거죠, 사실.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약간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반 학원인데 그 중에 눈에 띄고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저는 지도자 자격증 한번 따보고 싶습니다. 그럼요, 있죠. 그런 네. 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사업자를 둘로 쪼개서 내셔야죠.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네. 일반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를 쪼개서 내셔야죠. 그럼 그 지도자 코스를 밟는 분들 매출 따로 신고하고 그렇죠. 네네. 또 일반 회원분들 매출 따로 신고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 네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정말 몰라서 이걸 욕심냈던 분들이 계셨었다면 그럼요. 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 기준을 알고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길 바라면서 맞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